이름이 이은아인데 이은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썩 잘 못합니다. 어느 날 이제 노래 부를 일이 있어서 했더니 너무 괜찮다고 해서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경과는 이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그 숙가나 이런 게 인정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좀 어떠세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거는요? 밤에 잠자는 거는 어떠세요? 꿈을 꾸거나 막 이러진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머리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식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그치. 그래서 밥맛이 없어도 약간 그 밥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개인적인 질문. 네.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이제 저는 일어나면 환자분들에게 알려준 방법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수분 섭취를 위해서 이제 물을 한 컵 이렇게 먹고요. 요즘에는 이제 올리브 오일에 빠져갖고 환자분들에게 노화를 예방하려면 올리브 오일 드세요 그러는데 이제 저도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발사믹 식초해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잔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마시고. 맛은 없지 않나요? 근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발사믹 식초를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네, 원샷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허리도 조금 어떤 때 삐그덕거리고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보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되게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죠? 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것도 이제 소리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에게 책을 소리내서 읽어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을 실천하느라고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름이 이은아인데 이은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썩 잘 못합니다. 근데 음치는 아니지만 약간 찬송가를. 그죠, 맞아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노래 3곡, 4곡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진료할 때 이렇게 뭐 처방하고 뭐 이렇게 약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패턴을 계속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해주거든요.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 노래 실력이 좋아졌어요. 반주 없이. 그쵸, 맞아요. 이게 아카펠라잖아요. 저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왜 아침마다 매일 3곡씩 이렇게 부르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 사실 제 노래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노래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이은하 컴플렉스가 있어서 노래를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노래 부를 일이 있어서 했더니 너무 괜찮다고 해서 칭찬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한 6시쯤 이렇게 해서 집하고 병원하고 한 15분 거리입니다. 차로? 네, 차로 한 15분. 일이 있을 때는 새벽에 한 뭐 5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새벽형 인간이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이 정형외과를 해분리에서 맡고 계시거든요. 이사장님입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이제 아침 준비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해주면 이제 먹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출근을 하죠. 교회도 같이 다니시죠? 네, 교회도 같이 갑니다. 네. 저는 그냥 왕사꾸라, 남편은 작은 사꾸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좀 그런 이제 신앙이었는데 남편도 뭐 아주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교회에서 만나신 거는? 교회에서 만난 거는 아닙니다. 그냥 대학 선배인데요. 그냥 의료 봉사 갔다가 또 전도를 당하요? 네, 네. 퇴근은 보통 얼마? 이 퇴근이 사실 되게 정말 제가 친구한테 전도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퇴근이 정말 죽음입니다. 원래 근무 시간은?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다른 모든 직원들은 5시 반이면 퇴근을 하는데 저를 맡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을 하시죠. 그래서 외래를 봐도 한 정리하고 이렇게 마지막 환자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7시, 7시 40분 이렇게 이제 끝날 때가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 가시고 나도
약간 이제 진료 기록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병동 입원 환자분들도 한번 또 살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신경과 선생님들은 다 사실 되게 꼼꼼하거든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약간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퇴근하고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병동에 올라가서 뭐가 조금 빠진 게 있는지도 좀 찾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밤 10시 정도? 네, 그렇게 그것도 조금 어떤 때는 빠를 때도 있고 11시에 퇴근하는 때도 있고요. 이제 보통 몇 시에 주무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워낙은 잠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패턴이었는데 이제 해본 일을 하면서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진료 이게 퇴근이 늦으니까 한 12시나 어떤 때 12시 반에 자는 때도 있고 퇴근하고 집에 네, 가시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일단 나 왔어요 라고 이제 짐을 막 내려놓습니다. 남편이 이제 먼저 퇴근을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항상 같이 퇴근을 했어요. 남편 이사장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사실 고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찍 가라. 신경과를 선택한 전도당에서 선택한 나의 업보니 정형외과는 빨리 퇴근하시오. 왜냐면 옛날에 병원에서 보면 응급실에 환자가 이렇게 의식이 코마로 오잖아요. 쓰러져서. 그러면 신경과는 옆에서 막 이분이 왜 그럴까 엄청 고민하고 막 이렇게 진료하고 하는 사이에 정형외과는 골절이 돼도 골절로 사망한 거 아니니까 의식 돌아오면 연락하세요 라고 이제 가버리거든요. 그 정형외과의 매력이죠. 제가 먼저 퇴근하시라고. 또 저희 남편이 요리를 잘합니다. 그 약간 셰프처럼 본인이 요리를 막 해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같이 차 한 잔 이제 녹차나 이런 거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제 얘기하고 요즘에는 딸이 집에 와 있어서 딸이랑 얘기하고 하루 있었던 일과 이제 간단히 뭐 의견 나누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일찍 퇴근한다 그러면 약간 그 아파트에 이렇게 같이 한 바퀴나 두 바퀴 이제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는 이제 실내 자전거를 저희 아들이 놓고 간 그 스피닝 자전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닝 자전거를 좀 타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다 알려주면 최근에 뭐 재밌는 거?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막 요즘에 핫한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둘이 같이 보면서 요즘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의료가 의정 갈등으로 그다음에 또 막 정치적인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떻게 화를 내거나 뭐 분노 표출은 안 되고 폭삭 소가수다를 이제 그래서 봤는데 이게 그 언어가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되게 시적이고 그리고 막 되게 슬프기도 하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막 울다가 웃다가 정말 그 벤틸레이션을 충분히 많이 했어요. 쉬는 날은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그 황금 스케줄이에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진료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합니다.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막 엄청 그 좋은 스케줄이잖아요. 일주일에 3.5일만 일을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화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외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엄청난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또 하고 있어서 뭐 치매를 부탁해 유튜브도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 활동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학회나 뭐 의사회나 이제 이런 일들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화요일, 금요일이 사실은 좀 더 바쁘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은 이제 10시, 11시 이건 아니지만 화요일, 금요일도 되게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근데 황금 한번 스케줄 출근하시면은 거의 집에 시간 맞아요. 그러니까 황금 스케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황금이 진짜 황금이 아니라 도금인 거죠. 도금. 그러니까 같이 아주 겉에만 금맥기를 한 거고 죄송합니다. 일본 말을 써서. 취미는 제가 예전 신경과 의사회 이제 회장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미스터 선샤인 구한말 이제 이런 개양 시기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글을 써가는 게 숙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미스터 선샤인 처음 봤거든요 딸이랑.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완전 명작인 거예요. 이병헌은 평소에 좋아하진 않았는데 정말 너무 멋있고 진짜 저렇게 멋있게 영상을 찍나 우리나라가 막 이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 의사회 이사회 가서 야 우리나라에 이런 명작이 있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 그랬더니 저희 3년 전에 이미 다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뒤떨어지게 제가 이제 쫓아가는 타입인데 취미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글을 수필 같은 거 어디 올리세요? 지금은
그 여성 농촌 여성 신문에 이제 글을 더 한참 이제 어렸을 때죠 나이가. 네, 30대 초반 이럴 때는 의협 신문에서 이제 글을 기고해 달라 그래서 쭉 연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가끔 이제 글을 쓰면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또 오피니언 리더에 한번 실린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아니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글 쓰는 거 이런 거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을 좀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잘 못하고 좀 시간이 나면 다시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메디컬 하모니로 플롯 활동을 좀 했습니다. 공연도 하고 막. 그럼요. 저희 막 공연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하고 연애할 때인데 꽃을 갖고 오잖아요. 축하. 근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촌스러운 꽃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받는 꽃인데요. 남자친구가 갖고 온 꽃이면 그 장미라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왜 그 국화랑 이렇게 막 되게 그 할머니들이 갖고 오는 그 옛날에 한 70년대 뭐 이렇게 그럴 때에 그 꽃다발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국화 같은 거 있고 막 이렇게 그 온갖 색깔이 다 있는. 그래서 제 꽃다발이 갖고 온 그 꽃다발 중에서 제일 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초등학교 졸업식인가 이렇게 몇 년 전에? 네, 그게 아마도 한 30년 30년째 구박까지. 구박은 아니고 그때 사실 이제 되게 저는 그 받았는데 진짜 되게 이렇게 당황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은 꽃이 진짜 꽃다발이었는데 내가 받은 꽃다발은 누가 봐도 초등학교 졸업식에 나오는 가장 촌스러운 꽃다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 사실 진짜 되게 구성이 안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사이즈가 작아서? 아니 사이즈가 아니라 구성이 왜 우리 옛날 가장 촌스러운 꽃다발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꽃이랑 꽃은 다 이렇게 색깔 안 맞게 다 해놓는. 예전에는 그냥 꽃이다라는 거지 꽃의 예쁜 거를 상관없이 만든 꽃다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는 거니까 고맙다 그래야지 그거 뭐라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유 고맙다 그러고 이제 잘 받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진짜 꽃다발이 되게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동네에 개업하신 특별한 이유? 일단 동부인데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냥 어떻게 뜻하지 않게 병원을 나와야 돼서 개원을 해야 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찾는데 그리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신경과 질환을 갖고 있지만 행복하게 그들이 잘 치료받고 이럴 수 있으려면 공간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이제 다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건물을 찾는데 그 건물들을 계약하러 가려면 다 이제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되고 마지막에는 여기 말고 저쪽 풍동 쪽으로 사실 서울에서도 개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가면 알고 보면 병원을 할 수 없는 건물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여기가 제가 이제 개원하려고 왔을 때 막 이렇게 이 건물에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다 완성은 안 되고 되게 이제 사실 저희 이 병원 건물이 이제 쓸데없이 크잖아요, 넓고. 근데 이제 이게 그때가 아마 저희가 그 2008년이니까 아마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제 일어나는 그 해였었던 거거든요. 내가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제 요거 3, 4, 5층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임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3, 4, 5층을 구입을 했고 그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건 터지니까 이제 다들 경기가 어려워지는 때였고 3, 4, 5층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남편의 병원을 팔아서 그리고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병원 할 때 건물을 이제 임대를 하면 나중에 잘 되면 이제 세마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들어서 일단 사실 돈도 없는데 이제 사자고 결심을 하고 네, 한 거죠. 처음에 이제 골조 올라가서 위에 옥상 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사실 죽음의 사각지대예요. 앞에도 병원이 있고 옆에도 또 병원이 있었고 요 근처에 다 대학병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센 곳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산을 보고 저 뒤에 있는 산이 고봉산이거든요. 딱 내려다보고 이게 약간 좀 간이 부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는 재활병원이었거든요. 그때는 뼈대만 있었었는데 가서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여기는 신경과뿐이 들어올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물 주인한테 여기는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렇게 병원들이 다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다 망하고 아무 과도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신경과뿐이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사실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벽을 잡고 기도를 했죠. 정말 아침마다 와갖고 우리 돈하고 맞춰서 이 건물을 할 수 있게, 왜냐면 다 막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진짜 기적같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돈하고 이렇게 딱 맞게 해서 이제 병원을 3, 4, 5층부터 시작하고, 지금은 감사하게 지하 1층부터 1, 2층 다 이제 해븐리 병원이 돼서 병원이 확장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잘. 그래서 지금 밑에도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병원을 계속 확장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2층도 저희가 이제 구입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이렇게 외래를 보고 있는데, 이제 건물 주인 이분이 2층이 그때 이제 세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2층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약간 그 2단 교회 같은 데가 이제 계약을 맺었다고. 잘 모르지만 2단 교회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환자분들도 혹시 전도가 되면 안 되고 보호자도 그렇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전세로 이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적금 뭐 이거 다 깨갖고 그분들의 계약금을 이제 돌려줬습니다. 무조건 통장에 붙이고 우리는 산다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전세고 우리는 이제 산다 그랬으니까 사는 분에게 더 프라이어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남편 이사장한테 이거 우리가 이단교에 들어오는 거보다는 사는 게 맞겠다, 어려워도. 그래갖고 이제 남편도 막 돈 마련하더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단교에 안 들어오고 다행히 이제 2층, 1층 지하까지 이제 다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 건물이 거의 통으로 쓰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지금 이제 건물 네. 전체가 이제 해븐리 병원 것이고요. 1층에 3칸, 이제 알박이 3칸만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다 되겠죠. 하나 조각 모으듯이 이렇게. 자수 조각구 놓듯이. 네. 애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공간이 넓으니까 뭐 별걸 다 하는 거죠. 뭐 환자분들 음악치료실, 미술치료실, 원예치료실부터 재활치료실도 있고 수면센터나 이런 데도 다른 곳보다 좀 훨씬 더 넓게 이제 쾌적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병동 가보면 병실 가운데 이렇게 홀이 있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환자분들이 이제 거기 모여서 체주도 하고 춤도 추고 그다음에 막 요리도 만들고 이제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발표회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어서 사실은 되게 행복했죠. 여기서 처음 개업하신 거예요? 네, 저는. 좀 크게 시작. 네, 그래서 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에 그래서 이제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3, 4, 5층만 해서. 근데 저는 신경과 환자분들에게 이 정도의 공간과 이 정도의 어떤 이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제가 또 막 개원한다고 하니까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셨어요. 저희 원예치료정원 아까 보시면 개원할 때 이제 보통 화한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사실 돈이 없으니까 화한 이런 거보다는 나무나 이런 묘목을 할 수 있게 돈으로 주시면 제가 이제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그 소나무나 이런 게 18년 된 거예요. 저희 개원할 때부터 쭉 있었던 그 나무들이고, 그 지금 이제 이게 나무들을 많이 깎아놨어요.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약간 산 병풍처럼 완전히 가릴 정도로 되게 나무들이 많이 자랐거든요. 그 개원식 때 근데 오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막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저희 남편 이사장은 뒤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뒤에서 어떤 교수님이 큰 소리로 이은하가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자각을 했죠. 아,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벌렸구나. 달맞이꽃 아세요? 밤에 확 피는 꽃이잖아요. 낮엔 죽어 있다가. 또는 나팔꽃이 아침에 폈다가 오후에 이렇게 지고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꽃이 딱 폈다가 새로 물 먹고 확 피는 것처럼 사실 환자분들을 보면 되게 힘이 나요. 그래갖고 여기는 원예치료사 최지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어디죠? 여기는 저희 환자분들이 이용하시는 옥상 정원인데요. 여기 원예치료 시간에 오셔서 이제 뭐 화분도 심고 식물도 직접 가꾸시고 또 키워서 수확해서 이제 식재료로 이용까지 하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도 저희 환자분이 처음에
파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키우고 계시는 시금치고, 뭐 여기는 지금 고추랑 호박씨도 뿌려져 있고, 여기도 저희 환자분하고 같이 심은 허브밭이에요. 옥상 올라오시면 허브 향기 감각 자극도 하고, 또 요거 이용해서 비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방향제 같은 것도 만드시고. 네, 입원 환자분들 그렇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수선화랑 튤립 이런 것들도 다 환자분이랑 같이 심고 가꾸고, 여기도 다 이렇게 상추라던가 부추, 이게 계절마다 여러 가지 작물을 다 다르게 심어서 지금은 조금 초봄이라서 아직 많지 않은데,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감자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자 텃밭에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도 심으시고, 환자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산책하러 올라오셔서도 직접 물도 주고 그렇게 저희 치료의 일환이어가지고, 원예 치료는 식물 심고 가꾸면서 좀 정서적인 부분이나 인지자극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 칠은 제가 했어요. 있고. 이건 그냥 저 혼자 한 거고. 네. 원장님은 원장님이 또 원예치료랑 음악치료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또 옥상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이런 원예치료 하시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조금 있으시고 하셔서 관심을 굉장히 많아요. 잘해주십니다. 원장님한테 한마디.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있는 포도나무도 환자분, 보호자분이 주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포도 여름 되면은 수확해가지고 이제 나눠 드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정말 저 정원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잘 못 걷잖아요. 파킨슨 환자도 그렇고 뇌졸중 환자도 그렇고 잘 못 걷는데, 거기에 뭔가 내가 참외를 심든 수박을 심든 호박을 심든 그러면 그거 수확하려고 걷고, 또 내가 한 거 기억하고 이러거든요. 열매가 맺힐 때는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 익기도 전에 어떤 분은 따가시기도 하고, 또 저렇게 이제 원예치료 정원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기부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 묘목을, 그게 조그만한 거 10그루인가 20그루를 이제 갖다 주셨어요. 김포에서 포도 이거 농원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런 애기 묘목이 자라서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나중에 한번 가을에 한번 오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힘들었던 거나 뭐 제일 행복했던 힘들었던 거, 저희 남편 이사장이 이 위기는 한번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가끔 이제 늦바람이 나는 때가 있어요. 자전거에 빠져갖고 코로나 때 발견 막 이렇게 답답하니까 자전거를 어디서 중고를 사갖고 운동한다고. 근데 뭐 좋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산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8월 15일 날 목사님이랑 갑자기 한강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될 텐데 이제 속으로 생각했지만 뭐라고 막으면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라고. 그러고서 나갔는데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한강을 돌고 오려면 몇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들어오는데 막 얼굴을 싸매고 막 오는 거예요. 봤더니 흙도 다 묻어 있고 막 너무 아프다고 얼굴이.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죠. 8월 15일이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는 얼굴 다친 거라 생각은 안 하고, 피는 안 났으니까 이제 머리만 신경과가 잘 보는 경막하 출혈 이런 건 줄 알고, 이제 머리를 다쳤구나 이러면서 또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얼음찜질이 무거운데 그걸 얼굴을 퍽퍽 이렇게 대면서 약간 또 심술도 좀 났죠. 이게 진짜 아들이 사고 치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데 남편이 사고 치면 왜 이렇게 미운지요. 어쨌든 막 이렇게 얼음찜질로 막 하는데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백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머리는 다행히 출혈이 아닌데 얼굴뼈가 여기가 이제 조각이 난 거예요. 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놔두면 계속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성형외과 이제 친구분한테 가서 이 뼈 조각을 맞추는 수술을 했는데, 거의 한 조각이 뭐 20조각 정도 막 이렇게 완전히 파편처럼 된 거를, 또 신혜선 성형외과 친구분이 있어서 남편에 잘 맞추긴 했어요. 근데 그때가 좀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고 막 이럴 때 저는 또
진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의사들이 아는 게 많아서 또 걱정도 많잖아요. 아이고 마취하다 못 깨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있고 또 이제 안면이니까 이제 어떨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백도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어쨌든 그래도 잘 맞추고 이게 출혈도 많이 되니까 막 다 부어갖고 막 이제 이런 얼굴로 이제 수술하고 만났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남편 이사장이 저희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었거든요. 회복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때 저 원해치료 정원에 올라가서 정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포도 넝쿨에 가서 포도가 정말 주렁주렁 많이 달려서 이제 그거 따서 이제 먹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나눠 먹고 환자분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실 위기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가족 또 남편 이렇게 다치거나 이제 이랬을 때 그게 제일 큰 위기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이야 뭐 병원이 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거의 20년 동안 남편분하고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연 때 완전 제일 촌스러운 꽃다발을 갖고 절대 같이 일 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남편 병원을 팔아서 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남편 볼 일이 없어요. 각자 영역이 다르고 그냥 또 저는 저 진료하는 대로 또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시너직 이펙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자꾸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서로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까를 생각하면 남편이나 이런 가족의 약간 단점도 장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 이렇게 다쳤을 때 되게 이제 혼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들 남편이 처리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직원분들 관리라든지 이런 경영상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진료하면서 해야 됐을 때 그 무거움이 엄청 컸었거든요. 같이 하는 거 저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더큰 목표가 있어요. 신경과 전문 병원으로 좀 더 신경과만의 어떤 이제 독특함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급하고 더 발전시킬 것을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경과는 되게 열심히 많이 진료하는 그런 이제 과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없거든요.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치료나 이런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는 이제 재활치료하면서 발생한 수가가 있고 정신과 같은 경우도 정신과 상담료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신경과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서 환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경과는 이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그 수가나 이런 게 인정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국내 유일의 신경과 전문 병원인데 할 수 있다면 그런 신경과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수가 같은 것도 좀 개발해서 국가에 좀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좀 인정받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과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돈이 아주 많으면 뭐해요? 명예가 아주 많으면 뭐해요? 자식이 아주 잘 되면 뭐해요? 머리가 망가져서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명예도 못 누리고 가족들과의 기쁜 시간도 못 가질 정도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를 진료하는 신경과는 사실 되게 귀한 일을 하는 의사들이거든요.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신경과 전문 병원으로서 수가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경과 전문 병원이 돼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신경과들이 얼마나 또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같이 교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되게 훌륭하거든요. 정말 그 12년 인증을 받는 동안 직원들의 실력도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 모든 시스템에.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직원들의 이제 삶도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신경과 전문 병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제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삶도 더 많이 바뀔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더 노력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꿈을 꿉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